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새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해당 영상은 여러 배터리들이 앞으로 상용화가 될 높은 포텐셜을 가진 그런 배터리 시스템들을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그래서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알아두어야 앞으로 설명드릴 차세대 배터리들이 여기에서 조금씩 다 변형된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산화, 환원 반응을 번갈아 가면서 이 에너지를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지금 음극재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양극재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이온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전자는 커런트 컬렉터를 타고 집 전체를 타고 이 와이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전자들이 리튬 이온처럼 이렇게 바로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흔히 말해 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게 분리막입니다. 물리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시킴과 동시에 리튬 이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리막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미디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렉트롤라이트, 전해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에 관련된 이슈들은 이 유기용매와 아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ESS 화재 원인 또 전기차의 뭐 화재 등 이 유기용매가 굉장히 불에 잘 붙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만든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유기용매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대신에 폴리머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겁니다. 액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요, 10의 마이너스 2승 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 되는데요. 해당 폴리머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 액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 낮죠. 이렇게 이온 전도도가 낮다 보면은 배터리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배터리를 충전 또는 방전을 했을 때 이 볼티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페일리어, 정상적인 배터리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액체 타입하고 이 완전 드라이 솔리드 폴리머 타입하고 중간 이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이거를 젤 폴리머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해서요. 이 유기용매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또 폴리머 일렉트롤라이트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화재나 어떤 그런 최소화하면서 전도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된 거고요. 실제로 상용화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젤 폴리머 일렉트롤라이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배터리 시스템, 요새 핫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나와 있는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는요, 미국 스타트업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시작해서 폭스바겐의 하나로 약 2,500억의 투자를 받은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면은 먼저 왼쪽에는 이제 액체 리퀴드 시스템이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all solid state batteries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준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리막 근처에 요 부분만 이렇게 바뀐 걸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 리튬 이온이 나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곳에 구석구석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 전극을 구성하는 부분까지도 이 전고체로 바꿔주려면 전극 부분에서도 이런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전고체 전해질이 하는 역할이니까 얘도 균일하게 잘 섞여 있어야 돼요. 양극재 또는 음극재에서도 전고체 전해질이 함유돼서 균일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이 전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플러스 전해액 역할도 하는 겁니다. 얘가 물리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시켜 주면서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를 주기 때문에 분리막 플러스 전해액 역할을 하는 거죠. 전고체 전해질이.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리튬 메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용량도 엄청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사이클 라이프도 엄청 좋아지고 안전성도 높아지고 불도 안 나고 뭐 엄청 이렇게 개쩌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위한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리튬 이온들이 통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포어들이 문제가 된다.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빈 공간들을 메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방전을 하면서 이 양극재 재료가 10% 내지 20% 정도 부피 팽창 축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피 팽창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는 이 다른 양극재 파티클들과 이렇게 맞닿게 되면서 깨지게 되고 뭐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가 이렇게 안 닿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배터리 페일리어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어느 정도 해결한 문제점이죠. 이 부분을 나노은 입자들로 이렇게 카본이랑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억제를 했죠. 덴드라이트 그로스를. 그래서 이 리튬 메탈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페이버러블하게 리튬들이 이제 붙으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의 어떤 가지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 전해질의 분리막까지 뚫고 가서 이제 양극재와 맞닿게 되는 순간 쇼트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페일리어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좋은 전고체 전해질의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high ionic conductivity, 높은 이온 전도도가 필요하죠. 요거는 전해질의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전해질이 하는 역할은 이온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매개체를 해주는 거니까 이 high ionic conductivity는 가장 기본적인 이 펑션이죠. 그 다음에 lithium transference number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전고체 배터리, 그 삼성에서 소개된 그런 전고체 전해질을 이용했을 때는 이 리튬 트랜스퍼런스 넘버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ood mechanical strength.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분리막의 역할도 하니까. wide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 그러니까 이 전해질의 역할은 이 이온만 왔다 갔다 해주는 매개체를 해줘야지 얘를 충전 방전할 때 볼티지가 뭐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질 때 얘가 만약에 반응을 한다든지 어떤 사이드 프로덕트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excellent chemical and thermal stability.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고체 전해질이 양극재와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고온으로 갔을 때 얘가 뭐 분해가 된다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high ionic conductivity, 높은 이온 전도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11년도, 2013년도 이렇게 LGPS 뭐 가넷이라고 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전해질과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전도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이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이제 보게 되면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정도의 토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터리 시스템, 알칼라인, 그래서 소듐 이온 배터리 또는 포타슘 이온 배터리, 또 멀티발런트 배터리라고 해서 마그네슘 배터리, 칼슘 배터리, 알루미늄 배터리. 지금 가장 커머셜라이제이션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소듐이온 배터리예요. 파라디오는 영국 회사고요. NGK는 일본, 티아맛은 프랑스, 나트론 에너지는 미국, 하이나는 중국, AGM은 스코틀랜드 회사인데요.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리튬이온 배터리랑 똑같아요. 소듐이온 배터리 또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소듐이온이 왔다 갔다 셔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양극재들을 사용하고 그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고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리튬이온 배터리와 소듐이온 배터리에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집 전체 커런트 컬렉터가 여기 둘 다 알루미늄이죠. 소듐이온은 알루미늄과 얼로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더 싸죠. 알루미늄을 음극재의 커런트 컬렉터로 이용해도 된다. 포타슘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리튬 이온 대신에 포타슘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그에 알맞는 포타슘 이온을 이렇게 호스팅할 수 있는 재료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마그네슘 배터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이온 대신에 마그네슘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 이온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리튬보다는 싸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마그네슘은 이제 이가 이온이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가 움직일 때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리튬 이온은 1가 이온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를 이용한다면 마그네슘 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방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선상에서 칼슘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이온이고요. 작동되는 원리는 완전 똑같습니다.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이렇게 칼슘 이온이 왔다 갔다 셔틀을 하게 되고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3가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려면 3개의 전자가 이렇게 같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런 알루미늄이나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포타슘 이런 배터리들은요, 이게 되게 작은 게 바뀐 것 같아도 알맞는 전해액을 찾아야 되고 알맞는 재료를 찾아야 되고 그 전압도 맞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여러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여러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듐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하기도 더 쉬웠고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리튬 이온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로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표는 파라디온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현재 이제 파라디온의 위치가 뭐 요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계속되고 더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커팅 엣지의 성능을 가진 리튬 이온 배터리들은 한 요 부근에 있을 겁니다. 소듐 이온 배터리를 그러면은 왜 사용을 하느냐? 소듐 이온은 더 무겁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드로우백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용화 하려는 이유가 소듐 이온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소듐 이온은 실제로 바닷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리튬이 묻혀있는 중국이나 뭐 칠레, 볼리비아 이런 되게 특정한 나라, 호주라든지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그거에 걸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용으로는 소듐이온 배터리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중량당 용량이 이제 리튬이온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소듐이온 배터리가 업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굉장히 큰 거, 그렇게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런 건 무게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배터리 시스템, 오르가닉 배터리.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리튬 오르가닉 배터리에서는요, LCO 같은 무기화합물을 이용하지 않고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양극, 음극재 재료를 유기화합물을 이용해서 만든 게 오르가닉 배터리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이 유기화합물을 만드는데 합성할 때 뭐 온도도 적게 들고 뭐 이런 비싼 코발트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더 이제 그린 배터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재료가 이 양극재 또는 음극재 재료가 유기용매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죠. 이게 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유기 재료들은 컨덕티비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시스템인 리튬 에어 배터리.